신개념 주식 서바이벌 수익률 대회를 시작합니다. 100% 주식으로만 진행하는 수익률 대회. 앞으로 10명의 멘토님들이 3개월 동안 이 주식으로 승부해서 수익률 탑3를 선정한 다음에 총 상금 1억 원을 수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함께 하게 될 우리 멘토님들 화면으로 만나봐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승부사님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두 분의 QR코드가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바로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연결이 되어 있는 QR코드니까요. 방송이 끝나면 아무리 QR코드 찾아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검색창에 각각의 멘토님들 이름 검색하셔도 들어오셔도 충분히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거 멘토님, 유로스타 멘토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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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먼저 한 분씩 인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부 때 처음 오신 유로스타 멘토님부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좀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도 시청자님과 함께 좋은 좋은 종목 추천드리려고 일단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아무래도 조금 시청자님께서 조금 이제 그 하락이 좀 심해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좀 숨은 좀 고르셨어요. 아직도 조금 숨이 차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지각하셨잖아요. 네, 네. 공개 처형. 네, 사실은 네. 유로스타 멘토님이 여러분들께 얼마나 정말 강력한 무기의 종목을 가지고 오시려고 그렇게 종목을 열심히 연구하시더니 방송 자꾸 이렇게 타이트하게 오실 거예요? 네, 다음부터는 좀 우리 약속해요. 네. 네. 약속했습니다. 두 분의 약속 함께 받고요. 아마 팀이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니 싶기도 그거는 일단 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으니까요. 우선은 다시 계속해서 네, 예거 멘토님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거 멘토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멘토입니다. 자, 요즘 시장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지금 현재 1부 때 이어서 2부 때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실 저는 아직 팀이 정해지지 않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네, 아직은 안 팀을 정해져 정해봐야 있죠. 되는데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죠. 바로 지난주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예거 멘토님입니다. 네온테크 금일 종가 기준 마이너스 4.52% 기록하고 있고요. 캠시스 좀 보세요. 금일 종가 기준 플러스 11.90%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유로스타 멘토님입니다. 테크위 소폭 하락해서 마이너스 0.18% 기록하고 있고요. 이수화학 금일 종가 기준으로 플러스 1.86%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한번 우리 종목 AS까지 받아봐야겠죠. 높은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예거 멘토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캠시스가 가장 눈에 띕니다. 네.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테슬라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이 종목 한번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캠시스의 경우에는 일단 지난주에는 제가 또 말씀드렸었죠. 그 수익률로 승부를 보겠다고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또 진입을 해서 11.90%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중요한 점은 제가 여기서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네,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이슈도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앞으로는 네. 이제 더 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계속 이제 제 톡방에 오신 분들은 이제 아마도 저와 같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보다 실력인 상한가를 잡는 남자, 상남자 예거 멘토님의 AS 리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까지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두 번째 뭐 종목으로 제가 네온테크 UAM 관련주로 해서 이제 가지고 네. 왔었던 종목인데요. 현재로서는 뭐 UAM이 뭐 나와주진 않고 있죠. 네. 근데 뭐 항공택시도 뭐 하고 있고 뭐 지난주에 많이 뭐 공격을 많이 받긴 했다만 네. 저는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서 오히려 지금이 진입 가능한 시점이다. 네. 그리고 네.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시장 상황이 많이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 했다는 점은 잘 버티고 있다. 선방을 네, 했다. 선방하고 네. 있다. 네. 네, 잘 버티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것도 역시 이제 큰 수익률 이제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AS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일단 종목 일단 그 사료 관련주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크윙. 네,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조금 이제 진입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현재 그 뭐랄까 시초가 대비 일단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일단 다행인 건 뭐 크게 일단 내리지 않아서 네. 아직도 좀 지켜볼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단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네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함께 진입하면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수화학이죠. 네, 네, 지금 1%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후 조금 수익이 나다가 조금 네.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약간 이런 상황인데 네. 현재 지금 현재 매수 단가에서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약간 그런 단계인데 네. 아무튼 조만간 한번 그래도 한번 2만 원대 유지된다면 충분히 한번 1차적인 청산 구간까지 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좀 장이 조금 주춤했는데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한번 우리 종목 AS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한번 팀을 구성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나 앵커, 누구와 함께 오늘 팀을 하고 싶어요? 저 이쪽이요. 아, 왜? 왜냐하면 네. 우선은 아니 저번 주에 네. 제가 그렇게 힘을 실어서 응원을 네. 해드렸는데 네. 뭐 별로 만족도가 높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만족도가 별 5점 만점 중에 지난주에 몇 점이었나요? 저는 진짜 지난주에 사실 별 5점 만점이 아니라 별 진짜 6점 만점이면 진짜 네. 그 이상이고 싶어요. 솔직히 이상이라고 네, 생각해요. 근데요. 그래서요. 제가 조금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거지 앵커님께서 부족하신 그래서 오늘 채워 오셨어요? 네네네네. 오늘 채워 오신 거 맞아요? 네. 네. 그럼 우선은 우리 예거 멘토님도 한번 들어볼게요. 멘토님은요? 어떤 거요? 아, 누구랑 하고 싶냐고요? 아, 근데 그 항상 저희한테 그게 뭐 아, 이거 질문을 제가 하고 주는데 싶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전 싫어요. 전 이쪽으로 갈래요. 아, 네, 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 제나 앵커에게 탈락한 예거 멘토님은 저와 함께 아, 팀을 그렇죠. 구성하도록 하겠고요. 제나 되잖아요. 앵커 대 유로스타 멘토님이 함께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누구부터 우리 승부사 종목을 꺼내보도록 할까요? 네, 선제 공격은 우리 예거 멘토님부터 하시죠. 네, 왜냐면 가겠습니다. 공격 시작된 건가요? 네, 그건 됐습니다. 아니지만 네, 우선은 제가 상처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네. 좀 옆에서 자세히 보고 싶으니까 우리 첫 번째 공격은 예거 멘토님부터 시작하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동국 RNS라는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나온 종목이고요. 네. 동국산업그룹의 계열사로 제강용 뇌화물 그리고 이제 스틸 제품 생산 판매하는 이제 그런 업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휘토류로도 이제 많이 엮여 있는데 네. 휘토류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쵸. 반도체 미국에서 이제 중국이랑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죠, 현재 상황이.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금지라는 이제 그런 걸 반발해서 휘토류를 이제 공급하지 않겠다,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나와줘서 네. 제가 이 종목을 좀 공략을 해봤고요. 그래서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호주에서 휘토물 광물 채굴이 가능한 이제 대규모 광산을 좀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죠. 자, ASM사가 또 작년 3월달에 충북 청주에 또 그 휘토류 생산 시설을 좀 건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해 11월달에 뭐 저탄소, 고순도, 뭐 금속 정제 공장 그 공동 개발을 했다는 그런 협약들이 나와주면서 다양한 호재들이 있네요. 네, 호재가 나와주고요. 그리고 그 광섬유 제조에 사용되는 가돌리늄이나 뭐 어비움, 뭐 미량만 첨가해도 빛의 이제 손실이 이제 일광 섬유보다 1%까지 낮아지는데 네. 휘토류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터비움을 사용한 합금은 이제 열을 가하면은 이제 자성을 좀 잃고 그리고 냉각을 시키면은
또 뭐 회복하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를 또 입력하고 이제 기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히토류가 또 중국에서는 한 80%에서 한 85% 정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히토류를 이제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 하다가 제가 오늘은 동국 RNS라는 종목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 중에서 고르고 골라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가격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가격 체크가 그 손절가를 정해주자면은 네. 저는 이제 4,000원 선, 4,000원 선. 4,000원 선에 해드리고 목표가는 5,500원으로 이제 설정을 했는데 네. 일단 여기로 이제 설정을 해드린 게 뭐냐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지지 저항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여기 부분도 지지 저항 받고 있고. 자, 지지 저항 받는 부분이 이제 매물대에 또 이제 많이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일단 여기를 이탈을 한다면은 일단 좀 위험한 수준으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목표가로 이제 이쪽 5,500원을 설정해 드린 게 네.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그 121선이 그 상단에 있지만 주가 흐름은 지금 그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아직 상승 추세로 이제 보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또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명분은 바로 그 휘토류 관련주다라고 그쵸.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가격 설정을 또 진입가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잠시만요. 이거 네, 지우고 진입 가격 이걸로 같은 경우에 네. 오늘 기준으로 마이너스 3.43% 하락한 4,500원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눌렸을 때 진입을 해야 될까요, 멘토님? 조금 눌렸을 때 모습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좋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네. 저는 이제 4,200원에서 한 4,400원 정도에서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제일 적정 가격 수준이지 않나. 4,200원에서 4,400원 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보면요, 우리 이 역배열이긴 하지만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이 계속 따라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와 함께 많은 지금 수급이 몰려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 히토류,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종목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온 종목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쪽 팀에서 어떤 의견 가지고 왔나 궁금합니다. 먼저 의견 주실 분 누가 있죠? 일단 우리 멘토님부터 가시죠. 오늘 네. 준비를 가득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네. 먼저 우리 멘토님 동국 RNS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네, 이제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네. 이번 올라오다가 좀 저항을 받았는데 아까 그쵸. 예거 멘트님 말처럼 조금 이제 좀 조정을 주면서 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네. 네, 그런데 현재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어 갖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것도 일단 좋겠지만 만약에 좀 조정받으면 좀 깊이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4,000원대만 유지한다면 뭐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도 그러니까 하지만 그 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은 좀 조정을 좀 줄 것인데 좀 조정이 좀 길게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해야 된다. 좀 네. 조심해야 할 종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나 아는 종목이다.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이야말로 우리가 수급이 몰리기에 그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에 탄력성이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거 멘토님? 네, 그렇죠. 일단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기술적 분석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자, 확대해서 본다면 일단은 자, 선 지울게요. 안 보이니까. 네,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121선이 상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좀 부정적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일단은 골든 크로스가 나는 시점을 노린다면은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5일 이평선을 지켜본다면 일단 121선이랑 근접한 이제 위치로 나와 있고 우상향으로 이제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10일 이평도 본다면 일단 중심선에서 이제 살짝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골든 크로스가 이제 나올 확률이 그렇죠. 좀 굉장히 나왔다. 높은 거죠. 저는 네. 거의 99%곧 있으면 골든 크로스가 다음 주 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다음 주 안에 나오다고 저는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쭉 올라와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나 앵커가 제 옆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격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공격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지 너무 두려운데요. 네. 사실 우리 제나 앵커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이 공격력이 탑이에요. 굉장히 많은 네. 이 시기 질투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열심히 서칭하신 거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상당히 지금 당황했어요. 네. 왜냐하면 유로스타 멘토님께서 뭐 준비를 해오셨다도
하더니 멘토님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배터리 네. 지금 한 10% 채워오시고 네. 준비가 다 됐다고 하시면 90% 제가 어떻게 어떻게 채웁니까? 저를 영입하시겠어요? 오실래요? 네, 한번? 유로스타 말고 유정스 스타 한번 하시겠어요? 저 유정 스타로 한번 네, 가야 될 것 유정 스타 한번 같아요. 사실 하시겠어요? 요즘 네. 유정 아나운서님이 네. 공격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늘 컨디션 좀 좋습니다. 그 좀 우리 쉬고 막 왔더니. 네. 친절한 유정 씨 컨셉으로 아주 따뜻하게 공격하시는 게 조금. 맞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봤는데 좋아요. 좋은 네. 종목이라서 사실 마땅히 그렇게 공격하고 싶은 거리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공격을 하자면 지금 히토류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와중에 반도체 강국이 누가 있을까요? 반도체 강국은 저희 나라죠. 또?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와 네. 대만이 있죠. TSMC. 네, 네, 대만과 우리나라가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쵸. 상황 속에서 지금 SK와 삼성전자 역시도 중국의 반도체 수출길이 막혔다고 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막힌 상황에 수출길이 막혔는데 히토류 관련주로 묶여있는 이 종목 사실 히토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반도체를 만들고 또 특히나 미사일이나 첨단 군사 무기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이 핵심 요소인 건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는데 지금 수출길이 끊겨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필요한 핵심만 있으면 뭐합니까? 다 갈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많이 사용되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95%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수출을 규제를 받았습니까? 지금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막힌 게 아니라 중국에서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길이 막혔다고요. 반도체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휘토류랑 반도체랑 뭐 자꾸 지난번처럼 저랑 말 꼬이실 거예요? 아니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휘토류가 뭐 물론 반도체에도 사용을 한다만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뭐 태블릿 PC나 뭐 이런 것도 전자 제품에도 그 굉장히 다 많이 들어가는 네, 건데. 스테디셀러죠. 네. 네, 근데 그 반도체로만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다른 데서도 수요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두 그렇게 분의 보시다고 하시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뭐 핸드폰에도 많이 사용되고 태블릿 PC도 많이 사용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판매량을 보셨나요? 판매량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핸드폰 다들 얼마 전에 바꾸셨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와 언니가 두 분 다 동시에 핸드폰을 접히는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1년에 한 번씩 매번 바꾸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럼 약정이 태블릿 끝나면 PC 바꿉니다. 있으세요? 네. 있죠? 일단 가전제품에 들어간다는 거는 일단 뭐 가전제품 집에 얼마나 있어요? 가전제품 있죠. 근데 우리 문제가 이거예요. 가전제품은 다 가지고 있지만 네. 이걸 얼마나 많이 교체를 하느냐. 지금 판매량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금 잘 쓰고 있는 가전제품 굳이 교체하고 있지 않다라고 네. 봐도 되는 거거든요. 자,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러면은 가전제품이 고장 났을 때는 AS가 안 되고 오래된 제품을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어떤 거요? 오래된 제품이 계속 그 교체 시기가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교체를 그럼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럼 재무제표를 볼게요, 그러면은. 네. 보겠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도 제가 지금 받았어요. 네. 재무제표 그래요. 실적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하기에도 저희가 뭐 특별하게 재무가 너무 환상적이야. 라고 할 정도로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저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 이렇게 예거 멘토님 종목 유정 아나운서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제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QR코드 각각의 멘토님이 각각 다르게 찍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핸드폰 카메라 들고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거 멘토 노란색 방송에 넘어가네요. 무슨 난리 났어요.
사실은 제가 하나 더 공격까지는 아니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네. 이 종목 뭐 재무상으로도 뭐 특별하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막 어마어마하게 좋진 않잖아요. 인정하시죠? 네. 아, 네, 그렇죠. 조금 네.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일단은 오늘 시외 하한가가 떴습니다. 네, 시외 하한가가 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좀 힘을 잃은 건 아닌가. 사실 히토류 관련주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우리 과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미중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이슈상으로 한 번씩 올라왔다가 쭉 떨어지고 네. 이런 흐름들이 이어왔었거든요. 지금도 그 타이밍이라면 이미 한 차례 이슈를 받았고 이제 하한가를 맞고 떨어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래서 아까 기술적 분석으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 이제 그 수출이 이제 많이 이제 힘든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반도체 말씀드렸듯이 이제 1년 유예가 됐죠. 1년 유예가 된 상태에서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제 관해서 반발 심리로 이제 그 휘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 유예가 됐다는 상황에서 이제 네. 중국의 이슈가 이제 거기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가 이제 관건일 텐데요.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뭐 시간의 뭐 하락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 그래서 근데 최근 들어서 근데 시간의 하락에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없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네. 네. 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이제 견조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여기서 이제 보였으면 이제 더 오히려 네, 오히려 이제 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사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사실은 하고요. 네. 히토류 관련주가 계속해서 단기간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지금 속상해요, 멘토님. 네. 지금 자꾸 여기 관전하듯이 우리 네. 셋이만 하는 것 같아. 멘토님 그러지 말자고. 우리도 준비했잖아요. 네, 네. 바로 폭격하려고 일단 준비를 네, 했었는데. 그럼 바로 우리 네, 좀 유로스타 시동 걸고 있는 멘토님의 중입니다. 공격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지전자라고 하는 이런 종목입니다. 삼지. 삼지전자. 네. 네.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가지고 나왔냐면 요즘에 일단 미중 갈등이 일단 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중국 내에도 일단 중국 뭐랄까 통신 장비 점유율이 일단 중국이 일단 좀 전 세계적으로 좀 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심해지는 2019년도부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국 하웨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의 세계 2위권까지 탈환했었는데 현재 지금 2022년도에는 지금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는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통신들이 또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도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마저도 또 삼지전자예요. 근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가 좀 올라가고 좀 시장 상황이 좀 좋아진다면 역시나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좀 시장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뭐 예를 들면 무선 통신용 장비라든가 뭐 제조 판매 이런 통신망 같은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차세대 5 이동 통신 뭐 LG U+와도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를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1,263억 원이거든요. 지금 네. 현재 네. 또 봤더니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또 2021년도에 931억 원이나 돼요. 그래서 맞아요. 일단 네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건 뭐냐면 우선 물론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만에 하나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을 짠다면 역시나 이 종목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져왔고요. 네 아직까지는 좀 현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미국, 중국 갈등이 좀 이 정도에서 끝날지도 모르겠지만 네. 차후에는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만이라든가 또 우리나라까지 여파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계속해서 더 심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히토류도 좀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네. 뭐 니켈도 이런 거 좀 중요한데 맞아요. 역시나 통신망도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좀 누리호라도 발사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네. 걸 본다면 상당히 통신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은 이렇게 좋은 종목 우리가 가격대까지 같이 들어봐야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으로 가격대 잡아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금 더 눌릴 수도 있는데 7,400원에서 7,800원 사이에서 일단 매집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7,400원에서 7,800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제가 봐도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지수가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좀 버티기엔 좀 용이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 청산 라인 일단 아무래도 9,000원과 11,000원대를 잡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손절 라인은 7,000원대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예쁘게 역배열이에요. 한마디로 네. 지금 쭉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만 이렇게 쭉 보시면 그려져 있지 네.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다. 아. 한마디로 지금 추세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그래서, 종목은 네, 그래서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가대 납폭 종목이라 해갖고요. 사실상 네. 이 종목이 사실 한 번에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사실 없어요. 네. 그렇지만 현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못 가고 전저점이 일단 9,000원이고 네. 전고점이 일단 11,000원대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여기에 목표 가격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8,000원대에서 10,000원대만 가더라도 20%가 좀 넘는 그럼요. 20%대 수익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든 중장기적으로든 갈 수 있고 네. 만에 하나 11,000원을 돌파해서 행보 나온 다음에 좀 코스피 증시까지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뭐 통신 이쪽이 좀 조금 이슈가 된다면 충분히 15,000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우리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상승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수익 청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9,000원까지 좀 무사히 올라가려면 조금 더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무선 통신 장비 업체라는 게 뭐 반도체 이슈도 있고 이런 건 알겠지만 얼마나 그렇게 자주 바꾸는 그런 장비는 아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게 핸드폰도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바꾼다고 하지만 이런 관련 이 서비스망 장치 자체는 조금 더 이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교체 주기가 조금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상 일단 교체 시기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미 갈등으로 해서 이슈로 해서 일단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네. 일단 실적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슈가 한번 터져 준다면 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간다면 또 실적도 받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당장에 실적 중요하죠. 당장에 못 올라간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 종목을 그렇게 나쁘게까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맞아요. 네, 단기적으로 어쨌든 이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매수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통신 장비 유정 아나운서가 뭐 그렇게 교체 주기가 많지 않다라고 네. 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L3G에서 4G로 넘어가고 네. 4G에서 LTE로 넘어가고 이제 5G거든요. 근데 5G가 왔다고 해도 많이 상용화가 덜 된 상태예요. 네.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 테마라 묶이면서 5G는 어쨌든 6G까지 가는 데 있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미래 먹거리를 가진 통신 장비 그쪽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선은 저는 차트적인 부분도 사실 더 냉정하게 말할게요. 전 유정 아나운서보다 차트 볼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의 차트의 모양을 한번 쭉 보시면요. 네. 고점에 올라가기 전까지 조금 하락으로 눌림폭으로 조정을 조금 견고하게 받다가 네.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전고점까지 지금 조금 눌림목에서 조정을 받는 기간이라고 할지언정 단기간에 올라갔을 때 그 가파른 상승 탄력은 이 종목이 정말 가히 깜짝 놀란 우리 다이너마이트급으로 터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 다이너마이트급으로 아닐까라고 성장할 수 있다. 생각되고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정말 제가 이런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전저점을 다 이탈했거든요. 다 이탈했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다 모두 역배열의 우하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그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종목에 관심을 보일까? 자, 기술적 분석으로 하는 분들만 그 기술적 분석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은 절대 찾아도 보지 않는 그런 종목이라서 주가의 하락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게 주가의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슈가 터져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일단 5G, 뭐 통신망, LG랑 뭐 협업했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점은 일단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 통신망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도 들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촘촘히 이제 설치를 하게 되어야 되는데 자, 네. 위성 링크 이제 위성 통신을 만약에 쓰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이 비용도 많이 들고 이 촘촘히 세워야 되는 그 수고스러운 것들을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또 재무제표상으로도 이제 뭐 좋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왜요?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1,000억 가까이 버는 기업이 영업이익이 현재 지금 영업이익을 1,000억 가까이 버는 기업이 시총이 네. 지금 1,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뭐 정말 멀티플이 저렴하다 못해 아주 사랑스럽게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자,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지금 배당까지 준단 말이에요. 자, 겉면적으로 봤을 땐 당연히 네. 좋습니다만 일단 매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증가를 했습니다. 자,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3분기랑 뭐 2분기 보시면은 한 1,500원대가 나왔네요. 네. 자, 그러면은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죠.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같은 부분을 본다면 일단 총합 한 얼마죠? 한 300, 400 한 50 되나요? 450억 원인데 네. 영업이익은 이제 매출액에 비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뭐 많이 오른 편은 아니고 중요한 점은 일단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부채가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조금씩 이제 힘들다, 부담스럽다. 네. 힘들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일단 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슈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으나, 네, 하지만 그 위성 통신이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5G나 뭐 6G 이런 근데 쪽은 이 회사가 이슈가 또 최근에 없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네. 2차 전지 관련 섹터로 묶여 있으면서 그쵸. 충만전 시스템 현재 지금 우리 미국의 IRA 법안수의 기대감에 2차 전지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종목 가치도 함께 묶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아예 이슈가 소멸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께 한번 다시 의견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아까 전에도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채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 네. 이걸 지금 현재 굳이 갚아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또 작년에만 하더라도 2021년도에 매출이 일단 2조 5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사실상 930억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일단 1,000억 정도 되는 게 가까이 되는 게 맞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현재 지금 상황은 사실 이 종목이 일단 낙폭 가대 종목이라서 사실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올라온다면 사실 모든 차트가 계속 떨어지지만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떨어지면 떨어졌다가 올라가겠죠. 올라고 떨어졌다 네. 올라고 이런 식으로 일단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꼭- 사실 이렇게 역배열 차트에 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혼자 저는 절대 삼지전자 매수하세요. 공략해보세요라는 말 못해요. 네. 하지만 저희 멘토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혼자 하기 어려운 종목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해당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QR코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 종목에 대한 우리 공격 대결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삼지전자, 동국 RMZ 두 가지 종목 비교해봤는데요. 사실 두 분의 이 종목의 색깔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주가 흐름도 비슷했고 너무나 좋은 종목이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 수익률 대결을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유념해 주길 바라면서요. 우리 예거 멘토님과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해주시면요. 오늘 언급된 종목 그리고 일부에서 언급된 종목까지 정말 상한가를 노리는 남자 상한가 예거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공격 종목 가봐야 되겠죠? 네. 아까 전에 2번으로 말씀하셨던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먼저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죠? 네, 이번에 일단 SKC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 SKC.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동박 제품을 일단 생산하는 일단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아까 전에 차트랑 좀 비슷해요. 이제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을 일단 이런 종목을 일단 가지고 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단 지금 상황이 조금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침체돼 있다 보니까 네. 침체기에도 사실 많이 내려가지 않고 좀 버틸 수 있는 종목들로 일단 많이 좀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거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이슈가 조금 이제 약할 수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얼마 전에 일단 1,620억 정도의 일단 자사주를 일단 매입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그 세계 그 동박 그 회사를 본다면 사실 5만 톤 정도가 일단 현재 그 뭐랄까 최대 그 세계 일단 물량 회사의
순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까지 이제 만약에 공장을 일단 신설하게 된다면 52,000톤 정도 일단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1위 자리까지도 탈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랄까, 네, 영업이익도 좀 상당히 한번 살펴봤는데 시가총액이 일단 현재 3조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큰데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건 또 영업 시가총액이 일단 그 정도인데 영업이익은 또 10%가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도 4,600억 정도 나와 있고 2022년도에도 4,300억 정도. 작년보다 조금 줄긴 했지만 현재 이렇게 줄어든 건 아무래도 공장 신설 때문에 조금 이제 그쪽으로 조금 영향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네. 줄어든 걸로 일단 보고 있고 그래도 일단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현재 상황 일단 많이 충분히 빠져 있고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상승 가능 여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네, 계속해서 맞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번 꾸준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내일이라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격이 있는데요. 아, 현재는 네. 지금 이제 뭐 93,000원에서 일단 85,000원대 일단 매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매수 범위가 굉장히 좀 넓으네요. 네네. 그래서 일단 현재 이거 같은 경우 좀 여유 있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83,000원까지 내려갈 확률은 지금 단기간에 별로 없는데 네.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조정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차, 2차 정도 좀 잡으라는 뜻으로 일단 이렇게 한 거고 손절 네. 가격은 79,000원 정도 이렇게 일단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들어봤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거의 지금 고속도로 앞에서 질주를 하기 지금 일보 직전인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박 관련주라고 했어요. 이 동박 관련주, 동박 탑 티어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기술력으로 우리 동박은요 길고 넓고 그리고 얇고 빠르게 만드는 게 기술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회사가 정말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북미 진출을 앞둔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종목이 왜 다른 동박 업체보다 좋은지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2025년 이내에 미국으로 갈 10만 톤의 캐파가 이 회사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수요에 대응 가능한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경쟁사, 대체 가능한 회사가 전혀 없어요. 이 회사가 거의 독보적인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025년부터 IRA 법안을 수혜를 받는다면 온전히 이 회사가 다 받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겠죠. 2025년인데 저희는 당장 3개월 안에 수익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기차 관련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왜? 기대감 때문이죠. 이 종목 역시도 그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게 기업에 대한 분석은 제나인 거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유로스타 멘토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항상 가지고 오는 종목마다 역배열 종목 이렇게 우하향하는 종목을 갖고 오는데 그냥 이런 종목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점 매수를 노리시는 거죠.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게 아니고 네. 사실상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노란톡방에서는 아까 전에 예고 멘트님처럼 네. 약간 어느 정도 선상에 있는 바로 폭등할 수 있는지 이런 종목을 일단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하기 그렇죠. 최대한 약간 좀 저평가돼 있고 떨어지더라도 조금 이제 실제로 저희가 또 손절 라인을 잡는다 네. 하더라도 시청자님께서 사실 손절을 100% 다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맞습니다. 소지하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사실 저도 내일 바로 당장 해서 급등을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좋겠지만 시청자니까 함께하기 위해서 조금 함께하기 위한 종목. 약간 이제 그래서 조금 손절을 못 받거나 그런 네. 카트를 못 하더라도 충분히 더 사도 돼. 뭐 이런 괜찮아. 종목을 딱 그럴 가져왔다고 수 있는 생각이 들 것 종목. 같아요. 네. 하지만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아까 이 제나인코가 고속도로에서 질주 직전이라고 했는데 네. 이 질주는 질주인데 역방향으로 질주하려는 종목이 아닌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제대로 한번- 탔습니다. 네, 방향을. 맞습니다. 사실 네. SKC가 뭐 동박, 2차 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소재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예거멘토님 바로 롯데케미컬이 일진 머트리얼즈까지 인수를 하면서 사실 SK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1위를 뺏길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등장을 하면서 최근에 하락폭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 하락폭은 주가가 하락해서 하락한 것도 있지만
이미 이 경쟁에서 좀 밀려난다라는 이 안타까움과 우려 때문에 함께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뭐 2025년까지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부채 총계를 보면요. 전혀 수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한 그냥 기대감과 예상일 뿐이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거다. 우리가 뭐 폴란드 방산 수주 이런 관련된 것도 폴란드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바뀌면 언제 이 수주가 취소될지 모른다라고 네네. 하는 말처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예거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기술적 네. 분석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굉장히 괜찮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네네. 일단 이게 지지저항 자리가 지금 현재 위치에 있거든요. 네, 현재 위치에 있는데 일단 여기를 돌파를 한다면 일단 또 바로 위에 이제 중심선이라는 게 또 존재가 하죠. 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 지금 뭐 중장기 이평선들이 지금 현재 우하방을 보고 있다는 점. 네. 그래서 그 전 저점도 이제 이탈을 하는 모습이죠. 네. 자, 그렇다면 거는 현재로서 이제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슈로서는 뭐 굉장히 좋습니다만, 맞아요. 네, 이슈로서는 좋아요. 근데 현재로서 저희가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가면 좋아요. 네. 좋은데 뭐 말씀 아까 먼저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3개월 안에 이제 그 수익을 좀 맞죠. 내야 된다는 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뭐 노란톡방에 뭐 유로스타님 그 노란톡방 들어가셔서 계속 뭐 1년, 2년 함께 하신다면은 25년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그렇죠. 이럴 거면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그렇죠. 아니, 제가 지금 그렇게 네. 따지면 우리 예거 멘토님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다들 뭐 지금 당장 3개월 안에 수주권이 들어오는 종목을 그럼 다 가지고 오셨어야지. 미래 그러면- 기대감으로 가지고 오는 종목 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예거 멘토님의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왔는지. 네, 일단 저는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아, 네. 일단 2차전지 비슷합니다. 아니, 2차전지 근데 저는 다. 하지만 근데 저는 네. 리사이클링 업체입니다. 그거 아세요? 리사이클링, 네. 2차 전지라고 하는 순간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 씩 하고 웃으셨어요, 지금. 아니 두 분이서 방송 오기 전에 뭐 따로 개인 톡을 좀 하셨어요? 왜 자꾸 텔레파시로 주고받습니다. 다음부터 좀 제가 경고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테마 겹치면 제가 돌려보낼 겁니다. 정확하게 다른 테마로 가지고 네, 와주세요. 우선은 뭐 조금 이어가겠습니다. 다르다고 하니까 네. 들어볼게요. 네, 2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체고요. 뭐 전기차, 네. 휴대폰, 뭐 노트북이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리튬 2차 전지로부터 이제 유가 금속을 뭐 추출을 해가지고 황산 코발트나 뭐 황산 니켈 그리고 뭐 전해 니켈, 황산 망간, 뭐 탄산 리튬의 형태로 이제 양극재 기초가 되는 소재를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양극재는 2차 전지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만큼 이제 양극재의 이제 수요는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뭐 상승을 많이 했죠. 네. 리튬이나 뭐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맞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값이 굉장히 뭐 비싸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근데 상승하겠죠. 네. 폐배터리를 그래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 다음에 폐배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에서 폐배터리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성일하이텍이 또 배터리 뭐 자원 순환 그리고 뭐 재사용에 대한 사업 같이 뭐 체결하는 이제 그런 소식들도 너무 나와줬었고요. 네. 그리고 또 코발트나 니켈 등의 규모가 또 현재 연간 4,200톤 정도인데 전기차 10만 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을 더 짓고 내년 말부터는 40만 대 규모에 해당하는 이제 재활용 원재료 생산에 좀 나선다는 이제 그런 계획들도 이제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를 켜야 되는데 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하이텍. 네. 성일하이텍. 네, 바로 가도록 할게요. 성일 하이텍 네. 아직 타사가 조금 네, 시간이 걸리는데요. 느리시네요. 네, 하지만 성일 하이텍이 우리 2차 아직까지 안 지셨는데 성일 하이텍 너무 느려요. 아니, 너무 배터리 느려요. 리사이클링 업체 중에서는 사실 대장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요즘처럼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 또 2차 전지 배터리 교체 주기가 돌아왔을 때 굉장히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급과 함께 2차 전지 관련주가 하락하고 있을 때 또 폐배터리 관련주가 또 상승하는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함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신다면은 일단은 뭐 7월 28일부터 이제 상장 이후부터 계속 네.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뭐냐면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맞습니다. 싶고요. 요즘 같은 시장이죠. 네, 그리고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승 폭의 절반을 지켜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 종목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차트 3,000개 종목을 다 봐도 우하방하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지켜주는 흐름 이제 예쁜 보이고 차트죠. 있고, 네. 네, 차트상으로도 좋고 지금 현재 지지 라인도 좋고, 그리고 재무제표도 살펴보자면은 자, 재무제표는 일단은 매출액이 19년도부터 이제 보자면은 이제 494억에서 지금 현재 1,473억 원까지 네. 이제 매출을 증가시킨 상태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22년도 예상치가 2,202원이다 라는 네. 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년도 이후에는 흑자 전환해서 네.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고 굉장히 있고 빠르게 전환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에서 이번에도 이제 흑자로 전환하고 예상치가 월등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많지 않죠. 100%가 안 된다는 거는 네. 이렇게 이제 이 상황에서 100%가 안 되면은 유리할 수밖에 없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유보율이 또 굉장히 많죠.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설정 좀 해드릴게요. 네. 네, 가격 설정까지 함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6% 상승하면서 137,200원의 종가 형성한 성일하이텍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일단은 저는 이제 지지 라인을 이제 원래는 지금 여기 현재 그 12만 4천 원, 12만 5천 원대로 보고 있는데 네. 좀 여유롭게 드리자면은 12만 2,800원 선, 12만 2,800원 선 네. 이제 지지 라인 설정해드리고 이제 매수가를 좀 해드려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3만 2,500원, 네. 13만 2,500원 정도로 해드리고 13만 2,500원에서 13만 6천 원까지 해드리고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전 고점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 고점인 16만 9,700원까지 일단 목표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공격은 저희가 끝나고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도록 할 말이 하겠습니다. 엄청 많았는데 저희가 멘토님들의 자세한 경쟁을 한번 듣다 보니까 시간이 네. 이렇게 후딱 지나갔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물러가지만요. 3부 때는 또 우리 유로스타 멘토님과 주식공장장이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부 때 함께한 예거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